얘야, 나는 내 엄마가 아니야. 하지만 준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내 그림을 보여주었죠. 온 가족이 함께 그려진 그림들이었습니다. 이거 봐요. 엄마가 좋아하던 파란색 원피스예요. 엄마는 항상 이걸 입고 법원에 갔어요. 그리고 이건 엄마가 만들어준 김밥이에요. 계란은 항상 가장자리에 넣었죠.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우는지도 모른 채요. 왜 이렇게 슬프죠? 왜 가슴이 아픈 거죠? 그때 은주의 머릿속에 흐릿한 이미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전에서 미술교사로 일하는 박지우 씨의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살아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억을 잃은 채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는 아내를 발견한 남편과 엄마를 알아보지 못하는 12살 아들의 이야기.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또 때로는 운명이 우리에게 기적 같은 두 번째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5년의 공백을 뛰어넘은 한 가족의 재회, 그리고 진실을 향한 여정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사연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대전의 한 중학교 미술실, 새벽 6시의 고요함이 창문 너머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박지우는 텅 빈 교실에서 홀로 캔버스를 정리하고 있었죠. 40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가에는 지울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희미한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죠. 사진 속 세 사람의 환한 웃음이 현재의 정막과 대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내 한소영의 자리는 5년째 비어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안 오시나요? 12살 준서가 잠옷 차림으로 거실에 나왔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그 질문을 하지 않았지만 가끔 잠결에 엄마를 찾곤 했죠. 지우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먹자. 오늘 학교 가는 날이잖아. 식탁에는 늘 3개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준서는 빈 의자를 힐끔 쳐다보다가 토스트를 한 입 베어 물었죠. 텔레비전에서는 날씨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강원도 지역에 봄비가 내릴 거라는 예보였죠. 아빠, 이번 주말에 뭐해요? 준서의 물음에 지우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그들은 아내 소영이 좋아했던 대청호 둘레길을 걸었죠. 하지만 이번 주는 달랐습니다. 아빠가 강릉에 가야 할 일이 있어서. 미술 전시회 관련 일인데 너도 같이 갈래?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릉이라는 단어가 묘하게 가슴을 울렸죠. 소영이 마지막으로 향했던 곳도 강원도였습니다. 5년 전 그날 검사였던 소영은 중요한 증인을 만나러 간다며 집을 나섰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빗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가드레일을 넘어 계곡으로 추락했다는 경찰의 설명이었죠. 하지만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급류에 휩쓸려 갔을 거라는 추측만 남긴 채 소영은 법적으로 사망 처리되었습니다. 지우는 접시를 치우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15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대전의 아침 풍경이 평화로웠죠.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학교로 향하는 차 안에서 준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나 엄마 얼굴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지우의 손이 핸들을 쥔 채 경직되었습니다. 7살에 엄마를 잃은 아이에게 5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길었죠. 하지만 지우에게 소영의 모습은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서류 가방을 든 채 현관을 나서던 그날 아침의 모습이요. 괜찮아. 우리에겐 사진이 있잖아. 하지만 사진은 살아있는 기억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준서를 학교에 내려주고 돌아오는 길, 지우는 갑자기 차를 세웠죠. 소영이 근무했던 대전지방검찰청 건물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동료들도 이제는 대부분 다른 곳으로 떠났을 겁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강릉 전시회 큐레이터의 전화였죠. 박지우 선생님, 이번 주말 오실 수 있으신가요? 새로 개관한 서점 갤러리인데 선생님 작품을 꼭 전시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아들과 함께 갈 예정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자 묘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강릉이라는 도시가 그를 부르는 것 같았죠. 소영이 사라진 강원도의 어느 곳에서 혹시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날 오후 지우는 미술실에서 학부모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준서의 친구 어머니였죠. 상담이 끝나갈 무렵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준서가 요즘 학교에서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지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미처 알지 못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친구들이 엄마 없는 아이라고 놀린다고 하더라고요. 준서는 아무 말도 안 하지만 우리 아이가 전해 들은 걸 저한테 말했어요. 선생님도 이제 다시 시작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준서를 위해서라도요. 상담이 끝난 후 지우는 텅 빈 미술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벽에 걸린 학생들의 그림 중에 준서의 작품이 있었죠. 우리 가족이라는 제목의 그림에는 3명이 아닌 2명만 그려져 있었습니다. 엄마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준서가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아빠를 보고 아이가 놀란 듯 쳐다보았죠. 아빠, 오늘 일찍 오셨네요? 지우는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준서의 공책에는 나의 꿈이라는 장문 숙제가 적혀 있었죠. 아직 첫 줄도 쓰지 못한 채 연필만 굴리고 있었습니다. 준서야, 학교에서 힘든 일 있으면 아빠한테 말해줄 수 있지? 준서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친구들이 엄마 이야기를 물어봐요.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없는지. 저도 대답을 못하겠어요. 기억이 잘 안 나서요. 지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서재로 가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왔죠. 소영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여기, 이게 엄마야. 너를 정말 사랑했어. 검사로서 나쁜 사람들을 처벌하는 정의로운 사람이었고, 집에서는 우리를 위해 요리도 잘했지. 준서가 사진을 하나하나 넘기며 보았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안고 있는 사진, 3사람이 함께 놀이공원에 간 사진들이었죠. 그러다 한 장의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이건 어디예요? 강릉이야. 엄마가 좋아했던 바닷가인데 우리 셋이 마지막으로 함께 여행 간 곳이지. 준서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기억 속 어딘가에 그 풍경이 남아있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지우는 잠들지 못하고 소영의 서류함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맡았던 사건 파일들이 그대로 있었죠.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철수와 관련된 뇌물수수 의혹 사건이었습니다. 파일을 넘기다가 이상한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강릉, 증인 보호, 위험이라는 단어들이 적혀 있었죠. 그리고 암호처럼 보이는 숫자들도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종이를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영이 단순한 교통사고로 죽은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검사로서 위험한 비리를 파헤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진실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서가 학교 가기 전에 물었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 강릉 가면 엄마가 좋아했던 바닷가도 가볼 수 있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그곳에서 소영의 흔적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 꼭 가보자. 엄마도 좋아하실 거야. 준서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엄마가 아직 어딘가에 살아있는 것처럼 말하는 아빠의 모습이 따뜻하게 느껴졌던 거죠. 지우는 학교로 출근하면서 계속 그 암호 같은 메모를 생각했습니다. 강릉에 가면 무언가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소영이 왜 그곳으로 갔는지, 정말로 사고였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계획된 범죄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미술실에 도착한 지우는 캔버스 앞에 섰습니다. 오늘따라 붓이 잘 잡히지 않았죠. 마음이 온통 주말 강릉 여행에 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만나게 될지 예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주말이 되어 지우와 준서는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도로를 달리며 준서는 창밖 풍경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죠. 빗방울이 차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눈물 같았습니다. 강릉 시내에 도착한 두 사람은 먼저 전시회가 열리는 서점을 찾았습니다. 바다의 기억이라는 이름의 독립서점은 경포대 근처 조용한 골목에 자리하고 있었죠. 나무로 된 간판이 비에 젖어 더욱 고풍스러워 보였습니다. 서점 문을 열고 들어서자 책 냄새와 함께 따뜻한 공기가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1층은 서점, 2층은 작은 갤러리로 꾸며진 아담한 공간이었죠. 책장 사이로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지우 선생님이시죠? 목소리가 들린 방향으로 고개를 돌린 순간 지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카운터 뒤에서 걸어 나온 여성의 얼굴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모습,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말할 때 살짝 기울이는 고개의 각도까지 모든 것이 소영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이은주라고 합니다. 이 서점의 점장이에요. 선생님 작품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여자는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었지만 지우는 선뜻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준서가 아빠의 바지를 잡아당기며 속삭였죠. 아빠, 저분, 엄마 아니에요? 은주가 준서를 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아무런 인식도 없었죠. 낯선 아이를 바라보는 친절한 어른의 시선일 뿐이었습니다. 아드님이신가 봐요? 정말 잘생겼네요. 몇 살이에요? 12살이에요. 준서라고 해요. 지우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은주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손의 감촉까지 소영과 같았죠.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5년 전 헤어진 아내를 알아보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우리가 전에 만난 적이 있을까요? 은주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글쎄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제가 기억력이 좀 안 좋아서요. 3년 전에 큰 사고를 당한 후로 과거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해요. 지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이라면 소영이 사라진 지 2년 후였죠. 그녀는 그동안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어떤 사고였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은주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속초 해변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고 해요. 머리를 크게 다쳐서 병원에 오래 입원했었죠. 깨어났을 때는 제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도 전혀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이름으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준서가 은주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본 지우는 서둘러 화제를 돌렸죠. 그래서 서점을 운영하게 되신 건가요?
네, 책을 읽는 게 위안이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제 잃어버린 과거를 찾는 기분이랄까요? 그러다 이곳을 인수하게 됐어요. 이상하게도 강릉이라는 도시가 친숙하게 느껴졌거든요. 지우는 은주의 목에 있는 작은 점을 발견했습니다. 소영의 것과 정확히 같은 위치였죠.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은주는 한소영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기억을 잃었을까요? 정말 사고였을까요? 2층 갤러리에서 작품을 보고 싶으신가요? 벌써 몇 점 걸어놨어요. 은주가 계단으로 안내했습니다. 올라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지우는 5년 전 마지막 아침을 떠올렸죠. 똑같은 걸음걸이, 똑같은 어깨의 선이었습니다. 갤러리에는 지우의 그림 몇 점이 이미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소영을 그린 초상화도 있었죠. 은주가 그 그림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이 그림, 누구를 그린 건가요? 왠지 퍼밀리어한 느낌이 드네요. 제 아내였습니다.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은주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마치 그림 속 얼굴과 비교하듯이요.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일그러졌죠. 머리가 갑자기 아프네요. 죄송해요. 은주가 비틀거리자 지우가 재빨리 부축했습니다. 그녀의 품에서 익숙한 향수 냄새가 났죠. 소영이 즐겨 쓰던 라벤더 향이었습니다. 은주가 진정된 후 세 사람은 서점 2층 카페 공간에 앉았습니다. 준서는 은주를 떠나지 않고 곁에 붙어 있었죠. 마치 잃어버린 엄마를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요. 아주머니, 정말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가족이나 친구들도요? 은주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경찰이 신원을 찾으려 했지만 제 지문이나 DNA와 일치하는 기록이 없었대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한소영이라는 이름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은주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왜요? 아는 분이신가요? 제 아내의 이름입니다. 당신과 많이 닮으셨어요. 은주가 불편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 전 다른 사람이에요. 제가 누군가의 아내였다면 저를 찾는 사람이 있었겠죠. 하지만 3년 동안 아무도 없었어요. 그날 저녁 지우와 준서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준서는 계속 울고 있었죠. 아빠, 엄마 맞아요. 제가 알아요. 손짓도 말투도 다 엄마예요. 지우는 아들을 안아주며 소영의 서류를 다시 꺼냈습니다. 암호 같은 메모를 노트북에 입력해 보았죠. 여러 조합을 시도한 끝에 그것이 클라우드 저장소의 주소와 비밀번호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저장소에는 충격적인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김철수 부장판사의 비리 증거들이었죠. 수십억 원의 뇌물수수, 재판 조작, 그리고 조직폭력배와의 연계까지. 소영은 이 모든 것을 파헤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중 한 파일에는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소영과 누군가의 대화였죠. 한 검사님, 이 일에서 손 떼시는 게 좋을 겁니다. 김철수 판사는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검사로서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정의는 거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가족은요? 남편과 아들은 소중하지 않으신가요? 대화가 끝나고 전화가 끊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의 손이 떨렸죠. 소영은 협박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지우는 준서를 호텔에 두고 다시 서점을 찾았습니다. 은주는 책을 정리하고 있었죠. 어제는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무례했나 봐요. 은주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제가 비록 기억은 없지만 가끔 꿈에서 누군가를 애타게 부르는 제 모습을 봐요. 어떤 꿈인가요?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아요. 그저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고, 포기할 수 없다고 외치는 제 모습뿐이죠. 그리고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요. 지우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준서의 7살 생일 사진이었죠. 이 아이를 본 적 있으신가요? 은주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 왜 이렇게 친숙한 거죠? 가슴이 아파요. 그때 서점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들어왔죠. 김철수 부장판사였습니다. 이은주 씨, 오랜만이네요. 혹시 이분이 귀찮게 하는 건 아닌가요? 김철수의 눈빛이 차갑게 지우를 향했습니다. 은주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죠. 김철수가 나간 후 은주는 심하게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지우는 조심스럽게 물을 건넸습니다. 저 사람을 아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가끔 와서 책을 사가는 손님이에요. 하지만 볼 때마다 불안해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지우는 은주에게 더 가까이 다가앉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죠. 은주 씨, 당신은 정말 한소영일 수도 있어요. 제 아내는 김철수를 조사하다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녀와 너무나 닮았습니다. 은주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저는 이은주예요. 3년 동안 이 이름으로 살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도 의심하기 시작한 것처럼요. 그날 오후 준서가 서점에 왔습니다. 아빠를 찾아온 것이었죠. 은주를 본 준서는 망설임 없이 달려가 안겼습니다. 엄마, 나 준서예요. 기억 안 나요? 우리 같이 바닷가에서 조개 주었잖아요. 은주는 당황했지만 이상하게도 아이를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무의식적으로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죠. 얘야, 나는 내 엄마가 아니야. 하지만 준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내 그림을 보여주었죠. 온 가족이 함께 그려진 그림들이었습니다. 이거 봐요. 엄마가 좋아하던 파란색 원피스예요. 엄마는 항상 이걸 입고 법원에 갔어요. 그리고 이건 엄마가 만들어준 김밥이에요. 계란은 항상 가장자리에 넣었죠.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우는지도 모른 채요. 왜 이렇게 슬프죠? 왜 가슴이 아픈 거죠? 그때 은주의 머릿속에 흐릿한 이미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파란 원피스를 입은 자신, 아이를 안고 웃는 모습, 그리고 법정에 서 있는 장면들이었죠. 하지만 너무나 빨리 사라져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요. 죄송하지만 오늘은 일찍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아요. 지우와 준서는 서점을 나왔습니다. 준서의 눈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죠. 아빠, 엄마가 우리를 기억 못해요. 어떻게 해야 해요? 지우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거야. 엄마도 혼란스러울 거야. 우리가 천천히 도와주면 돼. 그날 밤 지우는 소영의 파일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병원 진료 기록이 있었죠. 소영이 사라지기 직전 임신 초기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우는 충격을 받았죠. 소영은 둘째를 가진 상태에서 위험한 수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은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젯밤에 이상한 꿈을 꿨어요. 제가 법정에 서서 누군가를 향해 정의를 외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배를 쓰다듬으며 미안해, 아가야라고 중얼거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소영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았죠.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오후 3시 지우는 은주를 경포대 해변으로 데려왔습니다. 소영이 가장 좋아했던 장소였죠. 준서도 함께였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파도가 높았습니다. 이곳에 와본 적 있으신가요? 은주가 해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낯설지 않아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 지우는 노트북을 꺼내 소영이 남긴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검사 시절 소영이 법정에서 변론하는 모습이었죠. 이 사람이 한소영입니다. 당신과 똑같지 않나요? 은주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영상 속 여자가 말하는 목소리, 제스처, 모든 것이 자신과 같았죠. 이건 정말 나인가요? 그때 준서가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여기서 모래성 쌓았잖아요. 엄마가 파도에 무너진 성을 보고 인생도 이렇게 무너질 때가 있지만 다시 쌓으면 된다고 했어요.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무언가가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리고 있었죠. 그 말,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갑자기 검은 승용차 한 대가 해변 주차장에 멈췄습니다. 김철수가 부하들과 함께 내렸죠. 그들이 다가오자 지우는 본능적으로 은주와 준서를 뒤로 보호했습니다. 이은주 씨, 아니 한소영 검사님. 기억이 돌아오기 전에 조용히 사라지는 게 좋을 겁니다. 김철수의 말에 은주가 흔들렸습니다. 당신이 누구죠? 왜 나를 한소영이라고 부르는 거죠? 김철수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5년 전 당신은 나를 감옥에 보내려 했지. 하지만 실패했어. 그리고 2년 동안 어디선가 숨어 있다가 3년 전에 다시 나타났지. 기억을 잃은 척하면서 말이야. 그건 거짓말이에요. 은주가 외쳤습니다. 나는 정말 기억이 없어요. 김철수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당신의 진료 기록이 있어. 한소영, 검사, 실종 당시 임신 8주. 그리고 2년 후 속초병원 응급실 기록, 이은주, 신원 미상, 유산 흔적 있음. 시기가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은주가 비틀거렸습니다. 머릿속에서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았죠. 희미한 기억들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빗길, 차량 추격, 가드레일 충돌, 그리고 차가운 물속으로 떨어지는 감각이었죠. 아이가, 내 아이가. 은주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우가 그녀를 부축했죠. 김철수가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5년 전처럼 사라져. 이번엔 영원히. 그렇지 않으면 내 가족이 위험할 거야. 그 순간 은주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죠.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는 이은주가 아니었습니다. 김철수, 당신이 나를 죽이려 했군요. 하지만 실패했고 내가 살아있다는 걸 2년 동안 몰랐던 거죠. 그리고 3년 전 우연히 발견했지만 내가 기억을 잃은 걸 알고 그냥 뒀고요. 김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증거가 있나? 기억도 없는 주제에. 은주, 아니 소영이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방금 당신이 한 말 모두 녹음했어요. 5년 전 나를 죽이려 했다는 자백이죠. 그리고 이미 경찰에 전송했어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경찰차 여러 대가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김철수와 부하들은 순식간에 포위되었죠. 형사 한 명이 다가와 김철수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김철수 부장판사님, 살인미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합니다. 김철수가 발악했습니다. 증거가 없어. 5년이나 지난 일을 어떻게 증명할 거야. 그때 소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완전히 검사의 것이었죠. 5년 전 제가 준비한 모든 증거는 클라우드에 백업되어 있었어요. 비록 제가 기억을 잃었지만 남편이 그것을 찾아냈죠. 그리고 방금 당신의 자백까지 더해졌으니 이번엔 빠져나갈 수 없을 거예요. 김철수가 경찰차에 태워지는 것을 보며 소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기억은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중요한 순간들은 선명해지고 있었죠. 준서가 달려와 소영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기억나요? 우리 가족이라는 거요? 소영이 준서를 안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준서야. 엄마가 너무 오랫동안 너를 못 알아봤구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처음 봤을 때부터 가슴이 뛰었어. 내 아이라는 걸 몸이 먼저 알았나 봐. 지우가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5년 만에 다시 완성된 가족의 포옹이었죠. 당신을 찾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어줘서 고마워요. 소영이 지우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당신도 많이 수척해졌네요. 나 때문에 고생했죠? 기억은 아직 다 돌아오지 않았지만 당신을 사랑했다는 건 확실해요. 가슴이 기억하고 있어요. 해변을 떠나 집으로 가는 길, 소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5년 전 그날, 김철수의 부하들에게 쫓기다가 차가 가드레일을 넘었어요. 계곡으로 떨어졌는데 기적적으로 살았죠. 하지만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그리고 아이를 잃었어요. 지우가 소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요.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주민이 저를 구해서 2년 동안 돌봐줬대요. 하지만 제가 누군지 알 방법이 없었고 저도 기억이 없었죠. 그러다 건강이 회복되자 속초로 나왔고 거기서 또 쓰러졌어요. 그때부터 이은주로 살았던 거예요. 준서가 뒷좌석에서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검사로 돌아갈 거예요? 소영이 뒤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먼저 엄마로 돌아가야지. 5년 동안 못해준 게 너무 많아. 그 다음에 천천히 생각해 볼게. 대전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소영은 현관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죠. 5년 만에 돌아온 집이 낯설면서도 친숙했습니다. 거실에 들어선 소영은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없는 동안 준서가 자라난 모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내가 없는 동안 이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놓친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지우가 소영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이 더 많아요. 우리에겐 미래가 있잖아요. 준서가 자기 방에서 무언가를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그린 엄마 그림들이었죠. 엄마, 이거 다 엄마 생각하면서 그린 거예요. 기억은 흐릿했지만 엄마가 늘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소영은 그림들을 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느껴졌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소영의 기억은 거의 다 돌아왔죠. 법원에서는 그녀의 사망 신고를 취소하고 검사직 복귀도 승인했습니다. 김철수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그와 연루된 비리 인사들도 줄줄이 구속되었습니다. 아침 식탁에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이제는 빈 의자가 없었죠. 소영이 준서의 도시락을 싸며 말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발표 있다고 했지? 잘할 거야. 준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가 도와줬으니까요. 우리 가족의 기적이라는 제목이에요. 지우가 커피를 마시며 소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가 돌아온 후 그의 그림에도 색채가 돌아왔죠. 최근 그린 작품은 귀환이라는 제목의 가족 초상화였습니다. 오늘 검찰청 복귀 첫날이지? 긴장되지 않아? 소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조금은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마음가짐이에요. 정의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으니까요. 준서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 소영과 지우는 경포대 해변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들이 제외했던 그곳이었죠. 여기서 당신을 다시 만났을 때 꿈만 같았어요.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살아있다니. 소영이 지우의 팔찌를 꼈습니다.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준서를 보는 순간, 당신을 보는 순간, 뭔가 강하게 끌렸어요. 그게 사랑의 기억이었나 봐요. 머리는 잊어도 가슴은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파도가 모래사장에 부드럽게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5년 전과 달리 이제 그들에게 바다는 이별의 장소가 아닌 재회의 장소가 되었죠. 당신이 이은주로 살던 3년 힘들었을 거예요.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누군가를 찾는 꿈,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꿈. 그게 당신과 준서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죠. 영호는 가족을 잊지 않나 봐요. 검찰청에 도착한 소영을 동료들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생환을 기적이라고 했죠. 소영은 새로운 사무실에 앉아 첫 사건 파일을 펼쳤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실종자 관련 사건이었죠. 점심시간 소영은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예요. 그냥 당신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지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온 것 같네. 예전처럼 일하다가 전화하고. 맞아요. 하지만 이제는 다를 거예요. 매일 집에 일찍 들어가서 준서와 저녁 먹고 당신과 차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할 거예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준서가 야채를 썰고 지우가 고기를 굽고 소영이 된장찌개를 끓였죠. 창밖으로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발표 1등 했어요. 우리 가족 이야기 듣고 다들 감동했대요. 준서의 말에 소영이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준서 최고야. 엄마가 자랑스러워. 식사를 마친 후 거실에서 가족이 함께 영화를 보았습니다. 소영은 두 사람 사이에 앉아 행복감에 젖어 있었죠. 이것이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가족의 일상이었죠. 밤이 깊어갈 무렵 소영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부터 새로 쓰기 시작한 일기였죠. 오늘은 내가 진짜 집으로 돌아온 날이다. 5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사랑은 그 시간을 뛰어넘었다. 준서는 여전히 나를 엄마라 부르고 지우는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 기억을 잃었던 시간도 이제는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든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내일은 더 나은 검사로, 엄마로, 아내로 살아갈 것이다. 우리 가족의 기적은 이제 시작이다. 일기를 덮고 침실로 가니 지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수고했어요. 첫날이라 피곤했을 텐데. 소영이 지우 옆에 누우며 말했습니다. 피곤하지 않아요. 오히려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요. 당신 옆에 준서와 함께 있다는 게 꿈만 같아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시 완성된 가족의 첫 번째 밤이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죠. 때로는 잃어버려야만 그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박지우와 한소영, 그리고 준서의 가족이 바로 그랬습니다. 5년의 이별은 그들에게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서로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확인하게 해주었죠. 이제 그들 앞에는 새로운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함께할 수 있는 평범하고도 특별한 날들이 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연은 5년의 공백을 뛰어넘은 한 가족의 재회, 그리고 진실을 향한 여정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을 잃어본 경험이 있나요?
혹은 다시 재회한 경험이 있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